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가장 큰 타이틀이 신축 호텔입니다. 신축 호텔. 20억 투자하셨을 때 매달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세후 순수익은 5,1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이 내용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시간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계속 하락해 보니까 매출이 회복이 안 돼요. 꺾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대로 밑에서 바닥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죠. 뭐가 문제지? 이때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 주차 타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시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월간지에 이제 기자분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사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고요. 이제 기자분이 오셔서 이제 월간지에서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그 책자도 무료로 이렇게 제가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을 창업하기 전에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신데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내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AB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주시면 여러분께서 가실 때는 그 시간 투자 대비만큼은 충분히 보람을 느끼시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AB 창업자 여러분도 이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이 내용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시간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제 월간지나 이제 인터뷰를 하면 출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호텔은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은 타 부동산하고 다르게 타 부동산은 보유 목적이죠. 보유하는 부동산인데 호텔은 보유뿐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운영이죠. 운영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월 매출에 따른 이제 이득과 소득 이득이죠. 향후에 우리가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 자본 이득까지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세 차익을 더 볼 수 있느냐, 덜 볼 수밖에 없느냐, 그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영을 잘 하시려면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여기에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반대는 시설입니다. 시설에 투자하지 말고 직원에게 투자하라 이겁니다. 직원에게 투자해라. 우리 직원이 돈 벌어주지 내가 시설을 투자해 시설이 돈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말이죠. 내 시설에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그 부분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차지하겠죠. 일정한 부분은. 그렇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는 말이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는 호텔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보다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제가 100%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호텔에서 직접
청소 직원도 해봤고, 2년 6개월씩, 그죠? 카운터 직원, 지배인, 네, 매니저, 다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월급을 받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호텔에, 그 모텔에, 옛날에는 이제 사장님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그러죠? 옛날에는 그 사장님께 그 월급을 받고, 당번 밑에서 청소를 하고, 지배인 밑에서 카운터를 보고, 또 매니저 밑에서 청소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나중에는 제가 직원을 이끌어가는 지배인 위치에 매니저 위치에도 있어 봤고요. 대표님을 모시고 말이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 통계를 내보면 연세가 많으신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호텔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호텔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또는 막 세대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상속처럼. 네. 막 세대를 이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할아버지가 호텔을 나에게 물려줬어. 아버지가 하다가 나한테 물려줬어. 그게 세대로 쭉 이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설에. 그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호텔과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인 사람일수록 사람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중개 실무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은 말이죠. 다 AB 창업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때 뭐라고 강조하냐면 대표님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투자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러는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크게 직원이 카운터 직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은 거의 대부분 이제 2명으로 커버가 되죠. 24시간 격일제. 청소 직원은 어떻습니까? 청소 직원이 좀 문제인데,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호텔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라는 카테고리로 1월 달인가요?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 한번 보시면, 청소 직원의 고용수는 월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월 매출. 네. 월 매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번 시간에 강의를 안 할게요. 그런데 월 매출이 애매한 때가 있어요. 월 매출이. 예를 들면 월 매출이 4천만 원이면 청소 직원은 2명 고용하는 거고요. 네. 2천만 원씩 1명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겠죠. 네, 6천만 원이면 월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명을 고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8천만 원이면 4명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나왔다. 그럼 몇 명입니까? 5명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업자는 4명을 고용합니다. 4명.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출이 1억인데 4명을 고용하느냐, 5명을 고용하느냐,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 5명을 고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는 4명을 고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월 매출이 8천만 원인데 4명을 끝까지 고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은 말이죠. 제가 3명만 고용하라고 말씀드리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죠. 왜 그러느냐? 이 청소량이거든요. 청소량. 그죠? 청소량이에요. 월 매출이 8천만 원 똑같이 A라는 호텔과 B라는 호텔이 있는데 월 매출이 8천만 원 똑같아요. 근데 A 호텔은 청소량이 100%면은 B 호텔은 청소량이 80%야. 그게 무슨 차이죠? 청소량의 차이는 약간 대실과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실을 적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런 호텔마다 특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일단 접어든다고 했을 때, 이 3명이냐 4명이라고 봤을 때는 정확히 그렇잖아요. 조금 깊이 있게 보면 3.5명이 필요한 겁니다. 3.5명. 3명이 아니라. 근데 사람을 반으로 나눠 쓸 수가 없잖아. 그죠? 4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4.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0.5명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문제겠죠. 한 명을 더 고용하자니 청소직원 250만 원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더 고용하자니 0.5명의 잉여 직원이 남아. 우리 청소량에 비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주말 알바를 써서 대체제를 우리가 보완제를 고용을 해서 주말 알바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고용하느냐. 5명을 써야 되는데 4명만 씁니다. 근데 청소량은 4.5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서 0.5명의 청소량을 배분해서 분담을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한 명당 한 0.13명 정도의 일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출을 좀 줄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4명에게 매달 250만 원씩 숙식과 함께 월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250 플러스 알파만큼 월급을 조금 더 주고, 월급을 조금 더 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한 명을 고용하면 우리가 250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세이브를 150만 원 세이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명에게 우리가 25만 원씩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50만 원 세이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은 우리가 고용하고 있죠. 외국인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네. 청소 직원을 급여를 올려줘라. 네, 올려줘라. 세 번째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량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이 안 돼.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5명을 필히 고용하라는 겁니다. 5명을. 이렇게 고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청소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운터 직원도 말이죠. 여러분께서 최초로 카운터 직원을 2명을 고용했습니다. 2명. 24시간 격일제로. 매출이 너무 잘 나와. 운영을 너무 잘해. 호텔 황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상 가능한 월 매출보다 더 나와. 매출이 한 2천만 원씩, 2,500만 원씩 더 나와.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카운터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만큼 직원을 더 고용하라는 겁니다. 직원을 더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용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고용하느냐? 예를 들면 주차 전문 직원을 1명을 더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캐셔 직원을 1명을 더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 보조 직원을 1명 더 고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아니면 직원들이 못 버팁니다.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이 노동에 대해서 한계에도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만두겠죠. 퇴사하겠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처럼 원활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명을 더 구한다든지, 또는 청소 직원들처럼 카운터 직원의 급여를 조금 더 인상시켜 줘야 돼요. 인상시켜 줘야 돼. 수도권도 말이죠. 천태만상입니다. 급여가. 어떤 호텔은 지금도 280만 원, 27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호텔은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호텔은 3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호텔은 350만 원 주는 호텔도 있고요. 어떤 호텔은 세후로 350만 원을 주는 호텔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투자해라. 이런 거고.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자, 두 번째 근거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사업자 입장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계속 하락해 보니까 1월 달에 매출이 하락하는 거 작년, 재작년도 조금 1월 달에 매출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다른 달보다 좀 덜 나왔어. 올해도 1월 달에 매출이 좀 덜 나온 거겠지. 2월 달에 가니까 회복이 안 돼. 3월 달에 가니까 회복이 안 돼. 4월 달에 가도 매출이 회복이 안 돼요. 꺾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대로 밑에서 바닥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죠. 뭐가 문제지? 이때 말이죠. 뭐가 문제지? 라고 고민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해보면 딱 감을 잡거든요.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다. 와, 꺾였구나. 매출이 꺾였구나. 이걸 딱 감을 잡습니다. 매출이 상승하지 않네. 그러면 이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때. 뭐를 보완을 해야 우리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지?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지? 그 중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시설을 생각합니다. 시설을. 어떤 시설을 우리가 보완을 하지? TV를 좀 바꿀까? 새 걸로? 린넨을 좀 바꿀까? 매트리스를 좀 바꿀까? 욕실 분위기를 좀 바꿀까? 도배장판을 좀 할까? 커튼을 좀 바꿀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생각만. 이 생각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은. 왜? 다른 면을 보지 못하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호텔 사업을 한쪽 면만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만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호텔에 남아있어. 붙어있어, 호텔에. 직원에 투자하는 거는 나 직원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고 너무너무 속 시끄러웠어. 그리고 월급 올려주면 뭐해? 그만둬버리면 아무 필요 없잖아. 걔는 떠나는 거야. 남는 게 없어. 사람은 떠나버리면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시설은 어떻다? 시설은 내 건물에, 내 호텔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설 자체가 엄청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설과 어느 정도의 직원이 구비되어 있을 때, 호흡을 맞추고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쪽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고 이쪽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반대쪽이 균형을 잃는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을 때는 사람에게 투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설은 남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호텔은 뭐다?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제가 여러분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친절. 이분 청결. 그죠? 이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죠? 친절, 청결, 점검. 그 다음에 주차. 우리 아직 미혼이신데, 또는 신혼이에요. 아직 자녀분이 없는데,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어. 배우자의 동의하에, 첫째는 친절, 아들이든 딸이든, 둘째는 청결, 셋째는 점검, 넷째는 주차, 이렇게 지으라고 해요. 이렇게 저는. 다섯째는 뭐라고 하죠? 다섯 번째? 만약에 자녀가 다섯 번째 계획이 있다. 다섯 번째 자녀는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 현금, 이렇게. 제가 성이 장가지 않습니까? 장친절, 장청결, 장점검, 장주차, 장현금. 여섯 번째는 장카드,
이렇게. 7번째는 안 날 거예요. 7번째는 웹사이트는 전 싫어하니까 6채까지만 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혼이라면.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을 지어요. 가운을. 호텔 사업하실 정도면 그 정도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운. 우리 처대가 초등학교를 갔어요. 입학을 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가운을 적어오래. 적어줘. 친절, 청결, 점검, 주차. 가운을 써줘야 돼요. 가운을 써줘야 돼. 이 4가지 키워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라. 그러면 자, 친절은 시설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청결은 물론 시설도 포함되겠지만 관리를 봤을 때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청결해집니까? 직원들이 청소를 깨끗이 했을 때 청결해집니까? 점검 누가 합니까? 뭐 AI 시대, 뭐 로봇 시대 하지만 점검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점검. 주차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온몸으로 누가 받죠? 우리 손님들이 받는 겁니다. 서비스를. 그렇죠? 그래야 단골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 무조건 단골이에요. 호텔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골이에요. 사업은 무조건 단골입니다. 커피 요즘에 뭐 1,000원, 1,500원짜리도 되게 많은데 다 단골입니다. 단골. 단골이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4가지 키워드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 우리 직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이 마음을 열고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오너가 어떻게 오너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죠?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이건 좀 소소한 예인데요. 소소한 예인데. 청소 직원들에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게는 제가 항상 청소 직원에게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고기를 사주라고 합니다. 이 청소 직원이 닭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돼지고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삼겹살부터 뭐 갈비도 있고, 뭐 닭고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치킨도 있고, 백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주라 그럽니다. 종류를 선택을 해서. 왜? 저도 청소해봤지만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이게 김 빠진다고 그러죠. 당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숙식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으면 청결 나오지도 않고 점검되지도 않아요. 물론 실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지방에 딱 갔더니 그 호텔 그 여자분이신데 이분 딱 인상이 보니까 옛날부터 그 정말 여관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잔뼈가 굵은 양반이야. 딱 봐도 알아. 호텔 황제는 말이죠. 대나무만 안 꼽혀 있지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이분이 모텔을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딱 보면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상에 딱 갔더니 말이죠. 그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비상계단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허름한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그때 초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울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브루스트 하나 있고, 그 옆에 찬장 같은 거 있죠? 식기 몇 개 담아놓고, 막 고춧가루도 떨어져 있고, 막 소금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대표님 항상 그러는데, 그 여자분한테 그랬습니다. 사업장에. 아주머니, 네,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뻔히 알면서 이거 뭡니까? 말을 못해요. 여기 청소 직원들 잠자는 공간 아닙니까? 네. 당신 이딴 식으로 돈 벌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한다. 절대
이렇게 몇십만 원 아껴서 당신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청소 직원들 숙식 제공하는 거 당신만 제공하는 거 아니다. 왜 당신만 제공하지 않느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당신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그리고 제가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그 사람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황당하죠. 일개 중개인이 와서 말이죠. 어쩌네 저쩌네 했으니까. 근데 저는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은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청소 직원도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도 그 나라에 가면 귀한 집안의 아빠가 되고요. 그 집안의 남편이고요. 그 집안의 아들이고 그 집안의 손자입니다. 그죠? 네. 돈 벌려고 우리나라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투자는 못할지언정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특히 직원들에게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꼴 제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호텔은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직원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에게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겁니다. 그럼 직원들도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카운터 직원분들도 그 마음의 상처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가슴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충성도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투자하셔야 호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람에 투자해라.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물건, 네, 전남에 있는 호텔이죠.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남에 있는 호텔이죠. 네, 물건 번호는 120407번입니다. 사용 승인을 2019년 5월 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 536제곱미터, 평수는 162평이고요. 연면적 2817제곱미터, 평수는 852평입니다. 매가 70억이죠. 소유자께서는 직용 중에 있고요. 현재 용자는 38억인데 최대 용자 50억 가능합니다. 여기서 50억은 2금융 기준이 아니라 2금융으로 우리가 용자를 받으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이자 부담액이 좀 상당합니다. 심리적인 좀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은 1.5금융 기준으로 50억 이렇게 제가 책정을 했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2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매가가 70억인데요. 월 매출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호텔이다. 매가 대비 월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상당히 높은 호텔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차 48대. 대지 면적이 162평인데 주차가 48대나 돼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객실수 46개죠. 네, 용도 지역,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73만 9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232만 6,942원에 해당되는 전남의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말이죠. 가장 큰 타이틀이 신축 호텔입니다. 신축 호텔. 신축 호텔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이 신축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소유자께서도 직용 중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직원 관리 또한 잘 되어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증빙이 되는 거죠. 1억 6천만 원. 네. 그리고 본 호텔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건물주의 성향입니다. 건물주의 성향. 본 호텔의 소유자는 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시를 받고 있잖아요. 숙박만 받고 있습니다. 숙박만. 네. 그래서 주차를 제가 48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지가 162평인데 주차가 48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호텔을 보시면 주차가 48대인데 자주식이 10대가 가능하고요.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주차 타워에 38대가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 주차 타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시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에 임장을 가셨는데 그 호텔에 주차 타워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주차 타워가 이제 신축 호텔이든 예전에 지었던 호텔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신축이 가까울수록 그런 주차 타워가 구비되는 게 많이 있는데, SUV 차량이 이게 주차 타워에 가능한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 타워가 이 넓이나 이 폭이 말이죠. SUV가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못 들어가는 주차 타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형 세단 차량 있죠. 중형 세단 차량이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길이도 좀 길고요. 그래서 주차 타워가 좀 좁은 타워 같은 경우는 이 세단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폭이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주차 타워를 보실 때에는 이 높이와 이 폭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세단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타워인지 또는 SUV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타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입이 불가하다 그랬을 때는 주차 타워에 대한 효용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중형 세단 차량뿐만이 아니라 SUV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주차 타워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용도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이죠. 최대 융자 50억까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2금융 기준이 아니고 1.5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2금융으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되면 융자액은 더 많이 나오겠으나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 부담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금융은 우리가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1.5금융. 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 지급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매출 1억 6천만 원 중에서 그러면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 2,292만 원입니다. 2,292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20억 투자하시죠? 20억 투자하셨을 때 매달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중에서 말이죠. 세후 순수익은 5,1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까지 지출한 순수익이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30.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 전남에 입지한 신축인 호텔이죠.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온 호텔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